연산군일기 3권 연산 1년 2월 8일 임술 5번째 기사 1495년 영홍치 8년 전교하기를 평안도의 진상은 무신, 임자, 양년의 예의에 의하여 봉진하지 말라 하였다. 연산군일기 3권 연산 1년 2월 9일 개회 첫번째 기사 영도년 윤호 및 승정원이 아뢰기를 신등이 엎드려 듣자옵건대 전하께서 환후가 덜 하지 않으시다 하니 이는 날마다 반드시 5차례 공림하시어 지나치게 애통하신 소치일 것입니다. 전하께서 비록 공림을 않으실지라도 여차에 계시게 되면 공림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신등의 생각으로는 창경궁으로 옮기시어 마음 놓고 조리하여 평복되심을 기다려서 여차에 나오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만약 병이 되신다면 혹시 다스리기 어려울까 염려되므로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빈정 곁에 있으면 혹 아침 저녁으로만 곡하더라도 가할지 모르나 다른 곳으로 옮겨 있는 것은 어찌 마음에 편안하겠는가. 더구나 외부 사람이 보고 듣기에 어떠하겠는가 다시 묻는다 하며 윤호 등이 다시 아뢰기를 신등이 전례를 상고해보니 태종이 빈전을 수강궁에 모시었는데 태종께서 창덕궁에 계셨고 예종의 빈전은 경복궁에 모셨는데 대행왕은 창덕궁에 계셨으니 만약 기체가 편안하시다면 의당 여차를 떠나지 않으셔야 하겠지만 편안하지 못하신데 빈전 곁에 계시는 것은 매우 불가합니다. 빈전 곁에 계시어 곡하는 것은 작은 일이고 병이 드신다면 이는 큰 일이니 그 경중을 참작하여 처결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내 마땅히 기후를 살펴 결정하겠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3권 연산 1년 2월 10일 갑자 첫번째 기사 사헌부에 전지하기를 오승근 유자 환의 처 여승 윤씨가 친정동생 윤근 윤호와 삼촌 조카 윤채 윤첩과 정진의 처 윤씨와 시봉하는 여성 혜선 혜명 학혜 성계 계윤 등이 지난 기유 연간에 관에다 노비를 나누어주는 문서에 관의 서명을 해달라는 일로 소장을 바친 뒤로 지금까지 6, 7년이 되었는데 묻어두고 끌기만 하여 서명은 아니해 준다니 장려운 사평 김이석과 아울러 전직 관리를 구문의 아래라 하였다. 이에 앞서 혜선 등이 장례원에서 서명해 주지 않는 일로서 상언하여 진소하니 하문하기를 무슨 까닭으로 서명해 주지 않는 거냐 하며 장례원이 대전의 사촌조 주에 동생이 없으면 삼촌에게로 삼촌이 없으면 사촌에게로 한다는 것과 노비 결성 결한조에 여러 사람이 모두 인정하는 수양이나 시양이나 동성 사촌 이성 사촌을 제외하고는 노비를 진급하는 것은 역시 수리하지 말라는 조문 등을 써서 아뢰기를 혜선 등이 윤씨에게 3, 4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법이 또 이러함으로 서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니 승정원이 전교하기를 이 관은 이 법을 활용할 줄을 안다 하겠느냐. 동생이 없으면 삼촌에게라는 등의 말은 자식이 없는 사람으로 구별해 처리하지 못한 노비를 나눠주는 법이요. 모두가 아는 수양이나 시양이라는 등의 말은 정한이 있는 법인데 지금 혜성 등이 받은 노비는 윤씨가 이미 구별해 처리한 것이요. 또 정한 안에 들지 않는다. 정원의 생각은 어떠하냐 하며 승정원이 함께 하려기를 상교가 지당하십니다. 장례원이 법쓰기를 과연 그릇되게 한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 일을 들어 장례원을 문책하라 하였다. 장례원 판결사 이극규가 아뢰기를 신이 본원의 직을 받은 지 오래되지 아니하여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족친이 아니면 노비를 진급하지 못한다는 법은 비록 정조에는 없습니다만 동생이 없으면 삼촌에게라는 등의 말과 역시 수리하지 말라는 등의 두 가지 조문이 있기 때문에 서명해 주지 않은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판결사는 소임을 받은 날짜가 얼마 되지 아니하니 이것을 방장에게 물으라 하며 사평 김이석이 아뢰기를 이 두 가지 조문은 곧 당상이 서게한 것인데 그것은 본원에서 서명해 주지 않은 뜻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전일에 서명해 주지 아니한 까닭은 윤씨의 노비는 곧 사급한 노비인데도 드리지 아니하였고 또 본문에 고찰할 만한 일이 많이 있었던 때문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대전에 사유를 갖추어 계문하라는 것이 있는데도 법을 묻어두고 전연하였으니 길이 서용하지 말라 하였다.
승정원의 쌀이기를. 이 일은 송사가 시작된 지 지금까지 7년이고 그동안에 관리가 역시 많았으니 다 이 사람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회사로 하여금 추국하게 한 뒤에 죄를 정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하라고 전교하였다. 연산군 일기 3권 연산 1년 2월 11일 얼축 첫 번째 기사. 의정부와 육조의 당상들이 문안하니 전교하기를 나의 병정세는 대개 한결같다 하며 노사신등이 아뢰기를 어제 육선을 드실 것을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시니 선하 욕제는 관계되는 바 지극히 중하시어 한편으로는 종묘 사직에 관계되고 한편으로는 양전에 관계되는데 전하께서 만약 육찬을 들지 아니하시면 양전께서도 육찬을 드시려 하시겠습니까? 병이 있으면 육식을 하고 병이 나으면 도로 처리한다는 것이 예경에 실려 있으니 비록 범인이라도 오히려 이 예의에 따르는데 하물며 전하의 몸이 시리이까. 또한 양전께서 춘추가 이미 높으시니 청가대 종묘사직의 대계를 위하여 또한 양전을 위하여 힘써 따라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종묘의 대계를 내가 어찌 모르리오마는 내 병이 매우 중한데 이르지 아니하였는데 편안히 육식을 하는 것은 차마 못할 일이다. 또 양전께서도 세속의 49일 기한을 따라 아직 육식을 아니하시는데 내가 어찌 차마 양전보다 먼저 육식을 하겠는가 하였다. 사신등이 아뢰기를 성상의 기후가 화평하지 못하시니 빨리 처소를 옮기소서. 만약 다른 궁으로 옮기신다면 날짜를 가리는 것이 옳지만 한 궁 안에서야 어찌 반드시 방이나 날짜를 가릴 것이 있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만약 병이 긴급하다면 날짜를 가릴 겨를도 없겠지만 다만 상심으로 말미암아 난 병이니 3, 4일 사이 어찌 좋은 날이 없겠는가? 날짜를 가리도록 하라. 다만 중궁의 산실이 동궁에 있는데 다음 달은 바로 중궁의 산월이라. 그렇다면 내가 중궁각에 한궁에 있게 되는데 비록 내외의 관객은 있지만 외인이 듣고 보기에 어떻겠는가 하며 첨이하여 아뢰기를 동궁은 안팎의 구별이 있고 또 제실도 있으니 비록 한궁에 함께 계시더라도 무슨 혐의가 있으리까 하였다. 연산군 일기 3권 연산 1년 2월 11일 얼축 두 번째 기사. 봉안군 이봉이 빈전에 진양하다. 연산군 일기 3권 연산 1년 2월 11일 얼축 세 번째 기사. 이철견은 겸지 의금부사로 박숭지를 형조 참판으로 판서로 윤턴을 동지 의금부사로 정석견을 겸지 성균관사로 삼았다. 연산군 일기 3권 연산 1년 2월 12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지평 최부가 아뢰기를 이철견이 전일에 판의금부사로 있을 적에 정오의 첩종이 아름답다는 소문을 듣고서 코머리를 만들겠다고 칭탁하여 이름을 건부에 걸어놓고 가진 방법으로 위협 공갈하여 곧 제적시켰다가 곧 빼앗아 간음하였으므로 이 일이 말썽이 되어 파직을 당했던 것인데 그런 뒤로 몇 달이 못 되어 또 판의금부사가 되니 건부에 어찌 철견이 꼭 있어야 할 것입니까? 윤타는 전일에 충청감사가 되었을 적에 대간이 그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논하였으니 만약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마땅히 근신하고 계구하기에 겨를이 없어야 할 터인데 이런 점은 조금도 염려에 두지 아니하고 광망이 더욱 심하여 엄난한 짓을 마음대로 하며 못할 짓이 없이 다 하니 배우지 못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 이와 같거니와 하물며 근본은 조옥인데 어찌 이런 광망한 사람에게 함부로 맡길 자리겠습니까? 정석현은 대행왕께서 계급을 초월하여 타경하시어 조산대부로서 당상에 선차하여 후술의 소임에 두었으니 성상의 은혜를 이렇게도 편중하게 입었으면 죽음으로써 보답할 생각을 해야 할 것인데 조옥 국문할 적에 실상을 들어 아뢰지 아니하고 천총을 기망하였으니 죄가 진시로 큰 것이었습니다. 뱃으로 떠나는 날에 친구들이 전송하고 위로하기 위하여 도승문 밖에 구름처럼 모였는데 석현은 일찍이 주의를 뉘우치지 아니하고 방랑하며 해학하여 시구까지 읊으며 조금도 귀양가는 신하에 창왕하고 회개하는 기색이 없었으니 이것이 어찌 인신의 도리이겠습니까? 도로 직첩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성공한 동지로 뛰어 올라간다는 것은 매우 온변치 못합니다. 전임은 성격이 본디 잔인하여 회령부사가 된 지 오래지 않아 죄 없는 사람을 사명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국문이 있어 길이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인데
마침 사면을 입어 면조되었으니 역시 다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런지 순삭이 다 못되어 도로 직을 제수하여 겸 사복장을 시킨다는 것은 자못 징계하는 도를 잃었다고 하겠습니다. 최인수는 본디 내력도 없고 학술도 짧아 다만 선정관으로 사과를 제수하였었는데 얼마 안이 되어 또 장구 주부를 제수하는데 매우 온변치 못합니다. 도사의 소임은 전초를 의논하는 데 참여하고 한도를 검찰하는 것으로 소임이 경하지 아니한데 이 승계열은 인품과 역량이 적합하지 못할 뿐 아니라 정사도 이튿날로 갑자기 도사의 직을 제수한다는 것은 매우 온편치 못하니 창건대 모두 개정하소서. 선는 참봉은 을에 은수가 있는 것인데 이 가신 감사는 모두 이극돈이 족친으로 의망되어 수점된 뒤에 곧 이념하니 감사에 있어서는 입계하여 개정하였으나 당초부터 혐의됨을 모르는 바 아닌데 감히 의망하고서 마음에 편안하지 못하여 은연중에 개품한 것입니다. 가신으로 말하면 족속이 되지 않는 것도 같으나 오히려 그 직에 있으면 어찌 정이 없겠습니까? 전일에 세도감의 낭청에 흔히 한족속으로 법을 어기고 의망하는 일이 있으므로 본부에서 국문할 것을 정하였으나 전하께서 특별히 그 주를 용서하여 주셨는데 오히려 반성할 줄 모르고 사람을 함부로 등용함이 이와 같으니 추국하소서. 국장도감의 직에 대감도 역시 참여하는 것은 그 일을 소중히 여기어 불법을 감찰하자는 것인데 지금 사간 홍영이 상사로 있으되 그 동생 홍형, 홍식이 모두 낭청이 되었으므로 사체가 온변치 못하니 역시 개정하소서 하니 승정원의 전교하기라. 이철계는 그때 이미 그러다하여 죄를 주었었고 지금은 이미 사면을 입었으니 만약 합당하지 않다면 그뿐이거니와 합당하다면 무엇이 불가할 것이 있겠느냐. 윤터는 관찰사가 되었을 적에 사람들이 의한 일이 없었으니 지금 건부에 합당하지 아니하여 그 직무에 맞지 아니함으로 따진다면 옳거니와 지금 실수한 바가 없는데도 따진다면 후일에 방해됨이 있지 않겠느냐. 정석계는 누차 특별한 은혜를 입어 계급을 초월하여 뽑았었는데도 실지대로 아뢰지 아니함으로 전일의 대행 대왕도 역시 그렇게 여겼는데 지금 건너뛰어 이품의 직을 제수하였으니 이는 과연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의망한 것인가? 전임은 만약 실제로 잔인하고 혹독하다면 장수로 군사를 거느리는 소임에는 불과하지 아니한가? 최인수는 지금 내력이 없다고 하는데 이 역시 사람이 없어 그렇게 의망한 것인가? 이 승렬은 인격과 역량으로 보아 합당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이냐? 또 정사했다는 것은 어부의 상으로 정사한 것인가? 이가신, 김사는 모두 이조 판서에게 모두 친척이 된다 하지만 사는 상피가 있고 가신은 상피가 없기 때문에 가신을 말하지 않은 것인가? 대간을 도감해 보낸 것은 장차 불법을 규명하려는 것이니 홍영이 두 아우가 있는데 이를 본다면 다른 강관을 보내는 것이 어떠한가? 이 일을 명일에 예고를 하는 원상에게 문의하라 하고 최부에게 전교하기라. 명인의 의논에서 말하겠다 하였다. 전최는 군공의 상등은 최요, 하등은 전인데 전은 뒤를 돌아보는 것이요, 최는 앞으로 돌진하는 것이라. 돌진하는 자는 공이 많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공이 적은 것이다. 후환석 광무기에 다만 적을 많이 잡고 적게 잡는 것으로 전체를 정한다고 하였다. 관리의 성적을 조사하는 것도 전체라 칭한다. 한서 선제기에 전체를 고사해서 올려라 하였다. 주옥은 임금의 조서를 받들어 범죄자를 구금하는 것이다. 또는 조서를 받들어 죄안을 신문하는 것을 주옥이라고 한다. 후 한서 백관지에 좌평 한 사람이 주옥을 평결하는 사무를 맡았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3권 연산 1년 2월 12일 병인 네 번째 기사. 춘추관이 태종, 세종, 문종의 왕후가 모두 초우제 때 혼전에 합부된 예를 상고하여 아뢰니 전교하기를 고래에 따라 시행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3권 연산 1년 2월 13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서른군 한칠회 등이 진양하다. 연산군 일기 3권 연산 1년 2월 13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좌이정 노사신이 서게 하기를
삼가 생각하옵건대 우리 주상전하께서 저기 하신 처음부터 연방하기에 급하시어 신돌로 하여금 각기 아름다운 말을 적어 올리라 하시니 이는 주 성왕의 박락과 같은 거룩하신 마음이라 실로 종묘사직에 무한한 복입니다. 신이 태부의 자리에 있으니 명령하시지 않더라도 받들어 올려야 할 것인데 하물며 본부가 계심에리까. 삼가 세 정사에 절실하고 기묘한 5가지 일을 들어 조목별로 후면에 진술하여 만분의 1이 남아 도와드리려 합니다. 이는 비록 옛사람의 낡아빠진 말이라 좋게 임금의 귀를 기울여 들으실 만한 것이 못되나 자신을 다스리고 백성을 편안히 하는 요즘은 이에 벗어나지 아니하니 비유하자면 마치 쑥속의 맛은 사람마다 경하고 천하게 여기지만 백성의 명맥이 관계된 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바로 여기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옛날에 소공이 성왕을 경계하기를 난 자식이 갓 낳을 적부터 스스로 철명을 깨치지 않음이 없는 것과 같으니 지금 하느님은 그 철을 명하실지 길흉을 명하실지 영년을 명하실지 이것을 아는 것은 오직 우리 첫 정사 여하에 달렸을 뿐입니다. 하였으니 전하께서 행하신의 말을 오할하다 여기지 않고 힘써 행하시면 하느님이 길흉을 명하는 것도 이에 달렸고 영년을 명하는 것도 이에 달렸습니다. 전하는 깊이 생각하소서. 1. 정심인 것입니다. 생각하옵건대 사람의 마음이란 만화의 근원이요 지도를 만들어내는 근본이라 공평하고 정대하며 편당과 반측의 사가 없으면 사사건건 모두 발음을 얻어서 기강이 확립되거니와 만약 미미한 한 번의 생각이라도 조금만 삼가지 아니하면 사리사욕이 어지럽게 얽히여 공격해 오는 것이 많아지는 것이니 성색이 와서 엄탕하게 만들고 진기한 완용물이 와서 즐기게 하고 이단이 와서 현혹하게 만들어 안일과 사치가 오지 않는 것이 없어 모두 행위가 전도되고 착오되어 나라가 보존되지 못할 것이니 근신하지 않을 수 있으리까. 임금된 이는 진실로 하루가 가고 한 달이 가는 사이에 경계하고 두려워하여 이 마음을 보존하고 경물치지하여 이 마음을 살피고 어진 신호를 친하여 잠귀를 만들어 이 마음을 기른 다음에 이 마음이 거울처럼 맑아지고 저울 때같이 평평하여 천명과 인심의 향배를 살필 수 있고 정사와 치체의 이해를 알 수 있고 군자와 소인의 사정을 분별할 수 있고 수신, 재가, 치국, 병천화의 효과를 일거에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전에 이르기를 마음을 바르게 하여 조종을 바르게 한다 하였으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는 이에 잠심하소서. 2. 사람을 쓰는 것입니다. 군자가 진출하는 것은 다스려지는 근본이고 소인이 등용되는 것은 어지러워지는 계제로서 빙탄이 서로 용납되고 못하고 혼유가 서로 합하지 못하는 것과 같으니 이를 겸하여 거두고 아울러 길러서 해가 되지 않는 이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대개 충성하고 청렴하고 정직하여 의에 따르고 임금에게 맹종하지 않는 자는 군자요 아첨하고 남의 비위만 맞추어 이 일을 쫓고 의를 돌아보지 않는 자는 소인이니 진실로 길이 그 정상을 살피지 아니하고 취사 선택에 어려우면 아첨하는 것은 공론으로 여기고 곱게 보이는 것을 충성으로 삼고 고자질하는 것을 고등으로 여기지 않은 일이 없으며 이에 따라 간사한 무리들이 교묘하게 임금의 욕망을 이용하여 혹은 지혜의 술책으로 혹은 재물의 이익으로 임금의 마음을 현혹시키므로 100가지 일이 해이해져서 화폐가 따르게 되니 이 또한 매우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까? 임금은 마땅히 밝음으로써 비추어 보고 공심으로써 대우하고 위엄으로써 결단하여 좋아하고 미워하며 편백되지 않고 헐뜯고 애찬하는 데에 현혹되지 말며 그가 어질 것 같으면 진출시키되 오직 지체될까 염려하고 그가 불추한 자라면 버리되 오직 빠르지 못할까 염려해야 하는 것이니 이것이 사람 쓰는 도인 것입니다. 서경에 이르기를 어진이에게 맡기면 변경하지 말며 간사한 자를 버리는 데 있어는 의심을 말라 하였으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는 이에 잠심하소서. 3. 간언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억조의 민중과 만개의 번다에 있어 한 사람의 이목으로는 두루움 미칠 수가 없으니 반드시 대중에게 상고하고 친근한 말을 잘 살필 줄 안 뒤라야 임금의 행동의 선업과 정치의 득실과 민생의 휴척과 국가 질환의 기틀을 다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날에는 간관이 따로 없고 비록 배복과 설의 신하라 할지라도 임금의 허물을 바로잡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가 없었으니
이것이 바로 어를로가 열리고 임금의 덕이 이루어지는 까닭입니다. 후세의 못난 임금은 직간을 듣기 싫어하여 사람이 가난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관을 침해한다 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분의를 범한다 하며 말이 군상에게 미치어 승려를 지척한다 하고 조정에 관계되면 정치를 비방한다 하여 뇌정과 같은 위험으로 꺾어버리고 만근의 무게로서 눌러버리는데 누가 안색을 범하고 귀휘를 저촉하여 헤아릴 수 없는 화를 발부려 하겠습니까? 이에 위는 귀먹고 아래는 막혀서 참수와 아천만이 날로 이르러서 국사를 그르치는 것이니 경계하지 아니해서 되겠습니까? 임금된 이는 진실로 길을 열고 가난을 구하여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이되 말이 진실로 채택할 만하면 그 말을 쓰고 그 사람에게 상을 주며 말이 쓸만한 것이 아닐지라도 그 죄를 용서하고 가난한 자를 오도록 해야 하며 자기 허물을 즐겨 듣고 들으면 능히 고치는 것이 가난을 받아들이는 길입니다. 서경에 이르기를 묻기를 좋아하면 넉넉해진다고 하였고 또 가난을 따라 거스르지 말라 하였으니 바라옵건대 전하는 이에 잠시마소서. 4. 금소함을 숭상하는 것입니다. 금소는 덕의 터전이요 사칠한 화를 품는 것이니 나라의 빈부와 백성의 휴척이 이에 말미암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대개 임금은 숭고한 위치에 처하고 부유한 업을 깔고 앉았으니 교만하려 하지 않아도 교만이 절로 따르고 사치하려 하지 않아도 사치가 절로 생기는 법이므로 진실로 정을 억제하고 욕심을 덜며 검소한 덕으로서 스스로 몸을 갖지 아니하며 반드시 이목이 좋아하는 것을 실컷 누리며 심지의 욕망을 끝까지 추구하여 재물이 떨어지고 백성이 공공하여져서 나라도 따라서 망하기에 이를 것이니 경계하지 아니해서 되옵니까? 그러므로 옛날에 밝은 임금은 부귀로서 낙을 삼지 아니하고 용을 전략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것을 마음으로 삼아 백성의 굶주림을 생각하여 자기의 나물밥을 편안히 여기며 백성의 주위에 떠는 것을 생각하여 자기의 나쁜 옷을 편안히 여겼으니 진실로 조그만 재용이라도 우리 백성의 기름과 피가 아닌 것이 없다 하여 백성을 기르는 자료로서 도리어 그 백성을 해롭게 아니하려는 것입니다. 옛날 이후 임금은 새집과 토기를 가지고도 천년에 미치도록 칭송을 받았고 어느 나라 신은 경궁과 요대를 꾸몄을 때 갑작스레 망하였으니 이는 후세 임금이 귀감이 되어야 할 바입니다. 서경에 이르기를 내 검소한 덕을 삼가하여 영원한 계획을 생각하라 하였으니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이에 잠시마소서. 5. 실제를 힘쓰는 것입니다. 하늘도 실지가 있기 때문에 굳세고 건장하여 능히 운행하고 땅도 실지가 있기 때문에 넓고 두터워서 능히 물을 씻고 이를도 실지가 있기 때문에 광명하여 능히 멀리 비치는 것이니 임금이 천공을 대신하고 천직을 다스림에 있어 어찌 실지를 힘쓰지 않아서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참다운 마음으로서 참다운 일을 행하며 참다운 덕을 베풀며 참다운 정사를 펴서 효령을 참되게 하면 백성이 신용하지 않는 법이 없고 형벌을 참되게 하면 백성이 권면하지 않는 법이 없으니 이는 치국평천하는 요결입니다. 만약 혹시 경혜가 지극하지 못하여 태만함을 따르고 조존이 굳지 못하여 방탕함이 꼬리를 잇댄다면 이는 마음을 바르게 한다면서 참되지 못한 것이요 군자를 만나면 거짓으로 외양만 꾸미고 소인을 대할 적에는 허물이 없이 어울린다면 이는 사람을 쓰되 참답지 못할 것이요 겉으로는 가난을 구한다는 명목만 내세우고 즐기는 것은 아첨이라면 이는 가난을 받아들인다면서 참답게 못하는 것이요 안으로는 사치할 마음을 품고서 검약으로 거칠야만 한다면 이는 검소함을 숭상한다면서 참닫지 못한 것입니다. 이와 같다면 앞에 진술한 신의 말이 모두 허문이 되고 말 것이니 비록 어진 마음과 어진 소문이 있을지라도 백성들은 마침내 그 혜택을 입지 못할 것입니다. 전에 이르기를 무릇 천하와 국가를 위해서는 구경이 있으나 실행하는 것은 하나다 하였으니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이에 잠시맙소서 하니 명하여 등사해서 드리게 하였다. 연산군 일기 3권 연산 1년 2월 13일 정묘 세 번째 기사 영의정 이극배가 상소하기를 신의 나이 70이 넘었으므로 대행 왕조의 누차 해고를 구걸하였으나 윤호를 입지 못하여 억지로 시에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 여름에 명령을 받들고 죄수를 국문하다가 추위에 상하여 병을 얻어 드디어 위태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성상은 은혜가 지중하여 죽지 않고 다시 소생되었다가 곧 식상에 걸려 죽을 먹으며 목숨을 이어온 지 지금 이미 8달이 되었으니 한창 나이에 있어서도 오히려 견디지 못할 것인데 하물며 74세 이메일일까. 몸이 침석을 떠나지 못하고 몸을 돌리는 데에도 남에 의존하는 처지입니다. 지금 대휴를 당하였으니 수상의 직무와 예문에 실려 있는 것은 혹시 빠뜨려져서는 아니 되고 중국 사신이 또 와서 나라의 일이 대단히 총총한데 신의 병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비록 힘써 일어나 직무에 이바지하고자 하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신이 5대의 조정을 내리 섬겨 열성의 언해를 입고 오늘날에까지 이르렀으니 구구한 겸나의 마음이 그칠 날이 없는데 더구나 지금 신정의 처음이 있어 어찌 차마 퇴직을 빌겠습니까? 다만 구첨의 자리는 병을 휴양하는 곳이 아니오니 바라옵건대 신의 수의한 병을 가엾이 여기시고 신의 괴로운 심정을 양철하시어 특히 해직을 허하시고 한가한 땅에 나아가 여생을 보존하게 하여 주소서 했으나 윤호하지 않는다는 비답을 내렸다. 연산군 일기 3권 연산 1년 2월 13일 종료. 네 번째 기사. 지평 최부가 아랜 사실을 들어 노사신에게 문의하매 사신이 아뢰기를 이 철견은 선왕의 구신이었고 비록 그때 주의를 입었을지라도 지금은 이미 용서를 받은 처지이니 건부의 직을 겸임하는들 무엇이 해로우리까. 아이고. 연탄 역시 구인이니 등용해도 무방할 것이나 다만 헌부의 이른바 미친듯이 거칠기가 더욱 심하여 엄란한 짓을 거침없이 한다는 말들은 반드시 들은 데가 있을 것입니다. 신은 일찍이 알지 못하니 헌부의 하문하심이었다 하겠습니까? 정석교는 그때 임금을 기망한 이로 주의를 받은 것이 아니오라 조옥을 거역한 것으로 논죄를 입었는데 대행 왕조에서 이미 용서를 입어 직첩을 받았습니다. 그가 귀양살이 할 적에 비록 식구를 엎었다 하지만 이것은 치중의 한 일이고 사람됨이 역시 무던합니다. 전자의 위장을 제수하였으니 위장도 이품이직이요 성균관 동지는 또 실직이 아니고 또 겸관인데 위장을 제수할 적에는 말이 없더니 지금은 말하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신의 사로는 무방하다고 여깁니다. 전임은 청렴하고 위엄이 있어 야인들이 본래부터 왜복하는 처지입니다. 신이 일찍이 영안도에 사신 가서 보니 야인들이 만약 임의 이름을 들으면 모두 칭찬하고 탄복하였습니다. 다만 엄하고 사나움이 조금 지나친 듯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장수에 지금 맡길 만하니 그가 사복장이 된들 무엇이 해로우리까. 이 성렬의 사람됨은 신이 알지 못합니다. 일단 정사를 한 이상에는 직을 받아서는 안 되며 휴가를 받았으면 직을 받는 것은 예사입니다. 다만 이른바 인격과 역량으로 보아 합당하지 않다는 말은 무슨 일 때문에 인지 알지 못하겠으니 헌부에 하문하시면 어떠하겠습니까? 최인수는 이미 사과가 되었으니 을에 참직을 받는 것이니 무방합니다. 이 가시는 비록 판서의 친족이라 하지만 이미 상피가 없으니 의망하는 것은 준례입니다. 대전에 이미 상피에 대한 한계가 있으니 상피가 없다면 써도 무방합니다. 홍형은 직을 고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하니 상부에 전교하기를. 철견은 이미 복직되었으니 만약 건부에 적합하지 않는다면 모르거니와 합당하다면 무엇이 해로우리야. 윤탄도 역시 구인이라 그가 전자에 감사가 되었을 적에는 말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지금 별로 허물이 없는데도 쓰지 아니한다면 오히려 패단이 없지 않다. 다만 미친듯이 거칠다는 말은 무슨 일을 지적한 것인가? 그것을 묻는다. 석견은 이미 사면을 입어 위장의 직을 제수받았으니 역시 이품의 직인데 그때 어찌 말하지 않았느냐? 전임은 장제가 있는 사람인데 사복장쯤이야 무엇이 어려울 게 있겠느냐? 최인수는 이미 사과를 지냈으니 참직을 받는 것이 예사다. 이 승렬은 무슨 일 때문에 인격과 역량으로 보아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하느냐? 이 가시는 상피가 없다면 의망하는 것이 역시 무방하다. 홍형은 개차하겠다 하며 지평 최부가 아뢰기를 철견이 건부의 소임을 감당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건부당상이 되어 남의 첩을 겁탈하여 코머리에 붙여놓고 이내 간음하였으니 이는 대신으로 살 짓이 아닙니다. 다른 관직을 제수한다면 오히려 가하거니와 건부의 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연탄은 사람됨이 본시 사람들의 소망에 차지 않았습니다.
전자의 충청감사가 되었을 때 대간이 논박한 일이 있었으나 다는 오히려 개전하지 아니하였고 본도에 있을 적에는 황엄함이 법도가 없어 각고울의 기생을 두고서 마음에 드는 것은 반드시 다 가늠하니 여러 입에 전파되어 사람들이 다 비웃었습니다. 근본은 조옥인데 어찌 탕 같은 위인이 있을 곳이겠습니까? 습견으로 말하면 인물됨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대행대왕의 차스를 초월하여 타경함을 입었으니 죽음으로써 보답해야 할 터인데 하문하신 일을 바른대로 아뢰지 않았고 귀양가는 날에 당에서도 방랑하고 해악하여 신화된 예의가 없었으니 성균관 동지의 직은 위장 따위에 비할 바 아니었고 바로 인재를 육성하는 곳인데 어찌 이와 같은 사람을 그 자리에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전님은 본시 잔이 포악한 사람으로 평시에 종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돌로 그 정강이를 쳐서 꺾어 놓았으며 회령부사가 된 지 얼마 안 되어 죄 없는 사람 4명을 때려 죽였으니 그 사나움이 더 심할 수 없습니다. 장수의 소임은 맡길 수 없습니다. 이 승열은 업의 병으로 정사했는데 그 모친이 무슨 병이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정사한 이튿날로 도사에 제수되었으니 대전에 이르기를 의정부 6조 낭청 외에는 현능과 공로가 있지 않으면 성사할 수 없다 했는데 지금 승열은 현능과 공로가 없는데도 우직에 초배하였으므로 감히 아는 것입니다. 이 가신의 일은 이조 판사가 만약 공심으로 의망하였다면 어찌 반드시 일가부치를 주의하였겠습니까? 세정사의 첨을 당하여 이조가 사람 쓰는 것이 한결같이 공심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오히려 후일의 패단이 있는데 하물며 이제 이와 같이 하메리까 때문에 공문하기를 청하였습니다. 하니 절교하기를 철견의 일은 들어줄 수 없다. 탄의 일은 내가 시정의 처음에 재상의 직을 차임하였는데 어찌 재수하고 곧 갈아낼 수 있느냐. 그 엄난한 짓을 마구한다는 등의 말은 반드시 말한 자가 있을 것이니 실질을 조사해서 아래라. 석견의 일로 말하자면 동지는 바로 사표의 소임이라 과연 헌부에 말한 바와 같으니 고쳐야 한다. 그러나 방랑하고 해악했다는 등의 말은 반드시 말한 자가 있을 것이니 실질을 조사해서 아래라. 임은 지금 사복장이 되었으니 이미 비록 잔혹하고 잔인하고 포악하다지만 어째 사복이야 죽이겠느냐. 장차 장수가 될 자이다. 들어줄 수 없다. 이 승리란 무슨 일로 인격과 영령으로 보아 합당하지 않다 하느냐. 김사와 이가시는 상피할 일이 없으니 윤호할 수 없다 하며 부가 또 아뢰기를 철견은 죄를 잊고서 오래지 않아 곧 소용되었으니 이미 잘못된 것인데 또 근부를 제수하는 것은 더욱 불가함으로 아는 것입니다. 연탄의 일은 온 조정에 전파돼 웃음거리로 삼고 있으니 말하기 어려운데 어찌 감히 아뢰리까. 석견의 일은 대사원이 친히 본 것입니다. 임은 성격이 본시 잔인하고 혹독하니 만일 졸오로서 변방의 수다리 살린다면 가거니와 마침내 장수의 책임을 지워서는 안 됩니다. 인수는 이미 내력이 없고 또 학술도 없으니 갑자기 동반의 육품직을 제수해서는 안 됩니다. 승렬로 말하면 도사의 소임이 본디 소중하니 비록 작은 재주가 있다 할지라도 제수해서는 안 되며 하물며 작은 재주조차 없음에리까. 비록 수령의 직을 먼저 감당했다 하지만 수령의 소임은 도사와 같지 않습니다. 만약 현감을 제수한다면 가하거니와 어찌 도사의 직에 합당하리까. 김사 이가시는 모두 이극돈이 족친인데 한 사람은 청하여 고치고 한 사람은 은연중 고치지 않고 있으니 반드시 속셈이 있는 것이므로 공문하기를 청하였습니다. 특히 이것들만이 아니라 우윤공은 광주 판관이었을 때 고울 백성을 쏘아댔으니 광주 백성이 비록 강하고 사납다 할지라도 역시 윤공 자신이 가져온 것입니다. 진실로 종신토로 사용되지 못해야 하는데 지금 승차되어 정오품인 서경의 직에 있고 윤종소는 전설사 별자로서 인의로 제수된 지 오래 안 가서 현령으로 선진되었으니 대저 신정의 처음에 있어 이조로선 진실로 의질고 능한 자를 가려 임용하여 공도를 보여야 할 것인데 극돈이 자기 마음대로 사정을 쓰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대행 왕조에 있어서 대간이 대신의 실책을 논하게 되면 반드시 국문하기를 해명했는데 지금은 애초부터 국문하기를 청하였으나 굳이 거절하고 윤호하지 않으시니 이렇게 되면 권신을 무슨 방법으로 징계하리까. 조정의 기강이 이로부터 무너질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라. 철견의 일은 지난 일이니 논할 필요가 없다. 연탄의 일은 엄난한 짓을 멋대로 한다는 따위의 일을 말하고서 그 사실을 말하지 아니하면 되느냐. 다시 묻는다. 석견의 일은 이미 대사원이 보았다 하니 다시 물을 필요가 없다.
동질은 사표되는 이의 소임이니 내가 계임하겠다. 임은 비록 잔인하고 포악하다 하지만 장수는 날려고 사나운 사람을 써야 하는 것이다. 지금 무슨 시험해보고서 실수가 있으면 계임하겠다. 인수는 줄레로서 직을 제수하는 것이니 무엇이 불가함이 있겠느냐. 가신 등의 이런 상태가 없는데 무슨 속셈이 있겠느냐. 승렬한 인격과 역량이 합당하고 아는 것은 의정부 및 원상에게 물어보라. 우윤공, 윤종순에 대해서는 이조에서는 판사뿐만 아니라 참판 참의와 함께 의논하여 의망한 것이니 반드시 이 사람들은 본직에 알맞을 것인데 무엇이 불가하단 말이냐 하며 부가 다시 아뢰기를 대간이 재성을 논하는데 어찌 감히 사실이 없는 말로 함부로 아뢰겠습니까? 지금 탄의 일은 홀로 신만이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입에 전파되고 재상들도 이 일로서 웃음거리를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너무 더러워 신이 감히 아뢰지 못합니다. 이조에서 청구한 것은 비록 한 사람이라도 의망에 합당하지 못하면 대간이 오히려 논박하는데 하며 이제 12여 명의 에리가 신들이 국문하기를 청하였으나 윤하지 아니하시니 이렇게 되면 권신을 징계할 바가 없으므로 일호의 패단이 역시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하교하시기를 참판 참의가 상의해서 아랜 것이다 하셨으나 신들이 판서를 지적하여 아랜 것은 판서가 분명히 동료들과 상의하지 않고 혼자서 정권으로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사람 쓰는 데 있어 공평하지 못함이 이와 같으니 모름지기 추국하여 주의를 다스리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지금 밤이 깊었으니 명일에 말하겠다 물러가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3권 연산 1년 2월 14일 모진 첫 번째 기사 왕이 동궁으로 거처를 옮기다. 연산군 일기 3권 연산 1년 2월 14일 무진 두 번째 기사 파편부원군 윤필상이와 쌀에기라 신이 전자의 병으로 휴가를 받았는데 이제 전하의 옥체가 편찮으시다는 말을 듣자 없고 문안드리기를 청합니다. 하고 하성부원군 정현조, 운상군 이계 등이 예고라여 문안드렸다. 대비가 신승선 등에게 전교하기를 전일의 대전에 육즙을 드시기를 두 차례나 청하였으나 허하지 아니하시기에 오늘 새벽에 죽에 타서 드시기를 굳이 청하였더니 대전께서 따르셨다. 하며 승선 등이 아뢰기를 만약 한때 잠깐 드시다가 바로 거두어 버리면 도움이 없을 것이니 청컨대 연달아 곤에 올리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곤에 올리겠다 하였다. 왕이 신승선 등에게 전교하기를 대비께서 분부가 계시고 경들이 누차 말하니 나는 지금 그래도 그대로 따른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3권 연산 1년 2월 14일 무진 세 번째 기사 노사신 신성선 등이 아뢰기를 전일의 양대왕 대비전께 육선을 드시기를 청하였더니 전교에 77일이 지난 뒤에 그렇게 하겠다 하셨는데 이제 77일이 지났으니 육찬을 드시기를 다시 청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어제 친히 드시기를 보냈는데 윤호를 아니하시니 경들이 지금 다시 청하는 것이 옳겠다 하며 윤필상 노사신 신성선 중추부 육조한 승부당상이 등이 함께 양전에게 아뢰기를 전자에 77일이 지난 뒤 육선을 들겠다는 명령이 계셨는데 지금 77일이 지났으니 육선을 드소서. 지금 주상께서 정세가 갚지 않으시니 이는 반드시 애통이 지나쳐서 허약해지신 까닭인데 지금 육선을 들기 시작하셨으니 반드시 평복되실 것입니다. 청컨대 양정께서도 종묘 사직의 대계를 위하여 빨리 육선을 드소서 하는 양전이 전교하기를 어제 대전께서 엎드려 계셨기 때문에 보시지 못한 것이요 우리들은 이미 들었소 하며 필상 등이 왕에게 환계하기를 양정께서 이미 육찬을 드셨으니 계속해서 드시고 비록 회복되시더라도 바로 중지하지 마소서 하니 알았다 전교하였다. 이에 앞서 왕이 이미 육선을 들었다. 신수군이 일찍이 건방의 강에서 생선을 구워 올렸는데 외정에서는 알지 못한 것이다. 연산군 일기 3권 연산 1년 2월 15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왕이 동궁에 계시는데 편찮았다.
연산군 일기 3권 연산 1년 2월 15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윤필산 노사신 안승선 약방제주 윤원노 승지 한서문과 의관 송음 김흥수가 문헌을 드리니 양대왕 대비가 전교하기를 사직 종묘에 기도드리는 것이 어떻겠소 하며 필상 등이 아뢰기를 신들이 청하려 하고서 못했는데 이제 정규를 듣자오니 지당합니다 하며 전교하기를 대행 왕 때 기도하였으나 모두 효과가 없었으니 하지 말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3권 연산 1년 2월 17일 심리 첫 번째 기사 덕원군 이서 운산군 이계 등 여러 종교들이 문안들이다. 연산군 일기 3권 연산 1년 2월 17일 심리 두 번째 기사 대마주 평조신 형부 소보 종 정수 일본국 비전주 정평 우주 우진 원조 신탄 정소필 홍 대마주 대간 평조신 ES 종 무송 일본국 상성포 바다도 원납 서해로 주방주 산구에 사는 대내진량 다다량 조신 교지 서해도 비전주 하성포 삼률이야 태수 원만이 사람을 보내어 도산물을 바쳤다. 연산군 일기 3권 연산 1년 2월 18일 MCN 첫 번째 기사 대공군 있어 운산군 이계 및 여러 정치인들이 문안들이다. 연산군 일기 3권 연산 1년 2월 19일 개유 첫 번째 기사 대공군 있어 운산군 이계 및 여러 정치인과 헌문관 예문관의 관원이 문안들이다. 연산군 일기 3권 연산 1년 2월 20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내 병이 나아가니 이 뒤로부터는 종제들은 문안하지 말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3권 연산 1년 2월 21일 을해 첫 번째 기사 빈전 도감이 아뢰기를 왕대비께서 해뜰 무렵에 조전을 지내는 것은 늦은 것 같으니 일찌감치 지내면 안 되느냐는 정교를 일으켰는데 신들의 소견으로는 해뜰적에 조전을 지낸다는 것은 모든 예문에 실려 있으니 엄양 왕래의 의의를 취하는 것이라 여깁니다. 조종조에서도 역시 예문에 의하여 행사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제를 지낼 때가 어찌 일정한 시한이 있겠는가 왕대비 정교에 의하여 해뜨기 일각 전에 지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3권 연산 1년 2월 21일을 낸 두 번째 기사 충청도 영춘 현에서 대낮에 유기병같이 생긴 물건이 그 빛깔은 불 같은데 하늘로부터 떨어져 땅에 닿자마자 사라지고 나무빛은 도로 올라가서 흩어짐으로 가서 보니 달걀 같은 모양의 연노란 빛이고 돌처럼 굳으며 빛남 같은 형상인데 귀에 대고 흔들며 은연히 소리가 나서 마치 물체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 같았다. 조비가 그 사유를 기록하고 그 물건까지 올려 임금께 오리니 전교하기를 이것이 무슨 물건이냐 원상에게 보여라 하며 원상들이 아뢰기를 옛날에 운석이 있어 이상한 돌이 있었는데 지금 이 물건을 보니 진실로 운석의 유는 아니었고 생각건대 지운 자가 괴탄한 말로 떠버린 것일 것입니다. 결코 상스러운 물건은 아니나 제2에 관계되는 것은 아니니 쪼개보미 어떻겠습니까 하니 명하에 쪼개보게 하였더니 쪼개보니 여러 겹으로 거죽이 쌓이고 그 안에 상실 같은 물건이 있어 빛이 검고 구린내가 풍겼다. 연산군 일기 3권 연산 1년 2월 21일 을해 세 번째 기사 영의정 이극배가 또 상사에 사직하기를 신은 노병이 날마다 심해지므로 우르르 고충을 아뢰어 직사를 해임하기를 애걸하였는데 특별히 비답을 내리시되 분에 넘는 장유를 하시니 황공하고 강격함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성상께서 신이 여러 대의 조정의 국물이라 하여 이 첫 정사를 베푸심에 있어 참아버리지 아니하시는 줄을 아오나 다만 신의 병이 나이와 더불어 심해지고 조금도 나을 리는 없으니 애써 조정에 나아가려 할지라도 촌보를 자유로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더구나 지금 큰일을 당하였는데 수상으로서 집에서 병을 요양하고 있다는 것은 한가 신의 마음만 부끄럽고 민망할 뿐 아니라 또한 대체에 방해되어 무리를 일으킬 것이므로 신은 되풀이하여 생각하며 애가 타서 병이 더욱 심해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라건대 특별히 윤호를 내리시어 신의 직서를 가르셔서 여생을 보존하게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비록 병으로 집에 있다 할지라도 국가의 일은 의당 찾아가서 문의하겠다 하고 불륜 비답 내렸다. 연산군 일기 3권 연산 1년 2월 21일 을해 네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내 병이 이미 회복되었으니 원상을 제외하고는 다 물러가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3권 연산 1년 2월 22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영돈영 부사 윤호가 아르기를. 돈영부 충익부 및 신의 족친이 모두 진양을 하였으나 신의 집에서 마련하는 것은 아니오니 신은 내달 8일에 별도로 진양할 것을 청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그리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3권 연산 1년 2월 22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죽은 제주 목사 이종윤의 아내 김씨가 상언하기를. 가장 종윤이 관에서 죽었으니 관의 녹봉을 받아서 상사에 이바지하기를 청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종윤이 청렴 간결하여 정사를 잘함으로 고을 백성들이 상언하여 유임을 청하며 선왕께서 특명을 내리셔 그대로 3년을 더 유임하게 하시고 또 표리를 하사에 권장하셨는데 이제 관에서 죽었으니 의리에 우대해야 한다. 정월분 녹봉을 지급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3권 연산 1년 2월 22일 병자 세 번째 기사. 대마주 입석장인 위 병국행이 사람을 보내어 도산물을 바치다. 연산군 일기 3권 연산 1년 2월 24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윤탄이 엄난한 짓을 멋대로 행했다는 일에 대해서 어찌하여 그 실상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대관을 불러 물으라 하며 지평 최부가 서게 하기를. 윤탄이 충청감사가 되었을 적에 관계와 더불어 엄난한 짓을 멋대로 행하되 못할 짓이 없이 다 했으니 말하기도 더러움으로 신이 감히 그것을 형용하여 성충을 모독할 수 없으나 이는 특히 한 부분입니다. 윤탄은 성격이 미친 듯이 거칠며 또 학술마저 없으니 그 직책을 맡기기에는 알맞지 않습니다. 또 이철계는 일찍이 건부가 되어 거의 10년이 되어 이르렀는데 그 소위를 보면 남의 첩을 빼앗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 그 나머지는 알 수 있습니다. 몸이 중계를 입었는데도 그 직만 파면시켰으니 오히려 무사람의 공분을 풀기에는 부족한데 도리어 사면을 입어 다시 건부에 복직되니 신은 그 일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국가의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권한이 건부에 있으므로 애경하고 염건한 자를 선택하여야 하여 막아야 할 것인데 어찌 조용히 없는 철견이나 미친듯이 거칠은 윤탄에게 맡겨야 되겠습니까? 후 윤공은 천자의 광주 판관이 되어 학장을 많이 행하여 백성들이 원망하고 부운이 여겨 그 팔을 활로 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백성으로서 수령을 쏜다는 것은 진실로 나쁘지만 수령으로서 백성에게 화살을 맞게 된 건 역시 반드시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관을 보내어 추국하고 주를 낮춰 현으로 만들었으니 윤공은 마땅히 종신도로 벼슬을 못하게 하여 그 악을 징치해야 옳을 것인데 전일의 직함을 가진 채 주부가 되고 또 승차의 영이 되고 지금 또 승차의 사이가 되었으니 사이는 중한 소임인데 어찌 잔인하고 혹독한 사람을 그 자리에 있게 하리까. 전임은 성격이 보리 잔인하여 그 종에게 성을 내면 돌로서 정강이를 부러뜨리고 그 말에서 성이 나면 칼로서 모가지를 베고 그 백성에게 성이 나면 단번에 내 사람을 장살하여 그 잔인 포악함은 낱낱이 될 수 없습니다. 전하께서 장수를 가리면서 반드시 강포한 사람만을 쓰신다면 뒷날 전하의 군사가 반드시 어육이 되고 말 것입니다. 윤종소는 공신의 자제로 충의 위에 보직되었으니 비록 혹시 호군을 지냈을지라도 이는 제아직이요 저 동반이 실지로 이 일을 다스리는 직과 비할 수 없는데 충의 위는 별자가 되고 또 옮겨서 인의가 되고 열흘이 못 가서 또 승차의 혈령이 되었으니 국가의 사람 쓰는 법이 육조의 난관이 아니면 반드시 현능과 공로가 있는 뒤라야 승직하는데 종소는 현능도 학술도 없고 나이도 또 늙어 한 가지 장점도 취할 만한 것이 없으니 현감의 자리도 불가한데 한매 승차하여 혈령으로 삼음에리까 죄인수는 비록 혹시 사과를 지냈다 하더라도 동반의 내력이 없으니 직장으로서 만족한데 어찌 문득 참직을 제수한단 말입니까? 이조판세 이극돈이 민영경과 친분이 있어 전번정산 때는 영견의 아들 민언을
직장으로 삼았고 근본정사는 민견의 사위, 영견의 사위 최인수를 주부로 삼았으니 조정의 관작이 이조판서의 은혜 베푸는 미천이 되었으므로 신은 실로 마음이 쓰라립니다. 선는, 참봉, 김사, 이가시는 모두 그의 족속이라 내심에 스스로 불안함으로 사는 이념물하고서 아래어 소임을 받고 오고 가시는 겉으로 족속이 되지 않는 것 같이 하여 전하를 속에다가 정상이 탄로되어 대간이 탄핵까지 되었으면 문을 닫고 허물을 짊어져야 오를 것인데 곧 먼저 골문에 나아가 한편으로는 이념하면서 한편으로는 발명하여 대관과 맞서고 있으니 이는 조정을 업신여긴 것입니다. 안철양의 아내는 적이냐 서냐 하는 사이에 들어있어 방금 변명 중에 있는데 철양의 저 오촌 조카 박지겸이 감찰로 있으면서 아직도 서경을 마치지 못하였으므로 철양이 관찰사로 있으면서 그 변명이 끝나기를 기다려서 보내주도록 청하였습니다. 국가에서는 장래의 죄를 중히 다루어 비록 만장이 아닌 자일지라도 다 반드시 노가나의 그 자손이 뱃을기까지 막아서 후위를 징계해야 된 것인데 지난번에 크게 은유를 내려 장례들에게도 다 고신을 주게 되었으니 매우 불가합니다. 도로 거두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장례들로 직첩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아래라 하였다. 연산군 1기 3권 연산 1년 2월 24일 무인 두 번째 기사. 사헌부의 사례기를 대행 왕께서 승하시던 날에 자녀를 혼인시킨 자로 진사 박견문은 등 6인은 이미 자복하였고 전판관 홍걸 헌납 송여해 등 12사람은 불복하니 자복한 자는 직첩을 회수하고 불복한 자는 국문할 것을 청하며 전라도 관찰사 이종호, 영천구스 김영수 등 4사람은 잡아다 국문할 것을 청하며 영의정 이급배에 대해서는 상제를 청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영의정은 그날 종일토록 예고를 하였고 또 사람을 시켜 중지하게 하였으니 죄를 줄 수 없거니와 다만 도리를 알만한 조관으로 간관, 재상, 감사 같은 자들이 역시 감히 이런 짓을 하니 이것은 불가하다. 원상에게 의논하라 하매 윤필상 윤호가 의논되기를 사헌부의 사례대로 함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연산군 1기 3권 연산 1년 2월 25일 김효 첫 번째 기사. 지평 최부가 아래기를 윤말손을 의주 목사로 삼았는데 알고 보면 말손은 전자의 영안도 절도사로 있을 때 오랑캐가 경운에 들어왔는데 말손은 군사를 머물러 두고 머뭇거리며 바로 나가 구원하지 아니하여 변장이 피살당하고 병졸이 함몰당하게 하였으므로 그 당시 나라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윤말손과 조산만호 최진화는 당연히 극형에 처하여 국가의 치욕을 씻어야 한다 하였으니 말손이 제목을 보존하게 된 것만도 족한데 이제 의주 목사를 제수하시니 의주는 경계가 중국과 야인과 이때어 있어 실로 우리나라의 요해지이므로 진실로 인재를 택하여 보내야 합니다. 지금 즉위하신 처음을 당하여 이조가 사람을 택해서 주의해야 할 것인데 그들의 사람 쓰는 것이 대저 이와 같사옵기에 신들은 그 중에 더욱 불가한 것만을 적발하여 농계하였는데 조금 더 염두에 두지 않고 또 말선을 주의한다는 것은 너무도 불가하오니 청와대 전자의 아래 중에 든 사람들과 아울러 전부 개정하고 또 이조판서를 국문하소서 하니 선교하기를. 윤탄, 이철견의 이 일은 전자에 이미 유시하였다. 윤종소는 어찌 충의 출신으로 수령이 되지 못한단 말이냐. 우윤공은 이미 동반에 등용되었으니 이제 어찌 허물을 추구하겠느냐. 최인수도 역시 의례적인 천직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 윤호하지 않는 것이다. 전임은 종을 죽이고 말을 베었다니 과연 이런 일이 있었다면 쓸 수 없다. 여느 사람도 자기가 하지 않은 일이란 반드시 변명하려 하는데 한명 국가의 대사에 있었으리야. 판서가 예고를 하여 변명하는 것이 그러다고는 할 수 없다. 안철양의 일은 정성에게 문의하라 하였다. 연산군 1기 3권 연산 1년 2월 25일 김효 두 번째 기사. 이조판서 이극돈이 서게 하기를. 헌부에서 신을 두고 말하기를 민영경과 친분에 있어 그의 아들 민원을 승차하여 직장으로 삼고 또 그의 사위 최인수를 승차하여 주부로 삼았으니 이는 조정의 관작이 이조판서의 은혜 베푸는 미천이 되었으므로 신은 실로 마음이 쓰라립니다 하였는데 신의 생각으로는 지평은 다만 마음이 아플 따름이나 신은 그 아픔이 골수에까지 사무쳤습니다.
대저 직장이 결혼이 되면 부직장이나 봉사 중에 거수하는 자를 의망하고 부직장이나 봉사가 결혼이 되면 부봉사나 참봉을 의망하고 참봉이 결혼이 되면 신진이나 전직의 의원을 의망하는 것이 통례라고 여깁니다. 전자의 동령부 직장의 자리를 두고 의망할 때 부직장 손준이 거수이나 의친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거차인 민원은 의로 수망하였습니다. 봉사는 모두 의친이 아니고 부봉사로 거수한 자도 역시 의친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거차인 부봉사 유엉롱으로 자망하였습니다. 장흥고 주부를 두고 의망할 적에는 실직 선정관 이연원이 수망이요. 겸 선정관 홍사원은 제주를 시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황징을 자망으로 최인수를 산망으로 했는데 이는 다 부사과의 실직을 거쳤으니 동반의 유품이 되어야 할 자들입니다. 우선 그녀의 예로 말하더라도 이승우는 등 11명은 모두 선정관으로 동반의 유품이 된 자들인데 사헌부에서 신을 은혜를 베풀었다 하니 신은 실로 마음이 쓰라립니다. 선능 참봉을 의망할 적에도 김사는 법으로 보아 상피가 없으므로 의망하였다가 수점한 뒤에 반복하여 생각해보니 사는 실로 신의 절친이라 대간이 농박할까 걱정되어 동료 및 도승지로 더불어 상의하고서 다시 아래에 개정하였으며 이 가시는 비록 족속이라 하지만 곧 첫친이요 본족이 아니기 때문에 아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조판서나 병조판서나 여러 당상의 5, 6촌 되는 친척으로 제수를 받은 자가 역시 많이 있으니 어찌 다만 가신분이겠습니까? 신은 매우 민망하게 여기는 바입니다. 또 신이 예고라하여 변명하는 것은 이조 병조 당상이 대간의 논박을 입으면 편안히 물러가 앉아 있을 수 없으므로 곧 정운에 치게하여 제수한 근거와 원인을 모두 진술하여 성상의 재량을 기다리는 것은 조종조로부터 다 그러하였으며 이는 여러 승지나 승전 내시들이 다 아는 바입니다. 신은 사헌부의 논기를 듣고 황공함을 이기지 못하여 동료와 함께 정원에 나아가 대략 의망한 연호를 진술하여 아는 것이 없지 고의로 대간과 맞으려는 것은 아니었는데 곧 조종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하였으니 신은 실로 그 이유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대간은 본디 공론이 집약되어 있는 곳이니 그들의 한 말이 신의 과실에 정확히 맞았다면 신은 달갑게 그 죄에 굴복하겠습니다. 만약 조정의 관작으로서 사사 은혜를 베푸는 미천으로 삼으며 대간과 맞서서 조정을 업신여긴다면 신하의 죄로서는 이보다 큰 것이 없으니 신은 참건대 옥에 나아가 발명하겠습니다. 윤종소는 일찍이 대호군 정삼품의 직을 지냈으니 종오품이 현령을 제수하는 것이 과하지 않으며 우윤공은 광주 판관을 지낸 뒤에 감찰로 제수되었다가 승차하여 동령부 판관, 예빈시 판관, 평시서 영이 되었으니 그 정오품 사일을 제수하는 것이 과할 것이 없습니다. 상부에서 이철견 등의 이 일을 논박하여 소신을 공문할 것을 청하다가 윤호를 받지 못하자 곧 윤종손, 우윤공의 이 일을 들어 아래고 아울러 신까지 수재하여 지금 또 민언의 이 일로서 아래어 기어이 신을 죄에 빠뜨리려 하니 신은 실로 통분하고 민망합니다. 대간이 민영견이 신과 친분이 있는 사이다고 하는데 영견이 비록 신의 원족이기는 하나 근자에 와서는 한 번도 서로 내왕이 없었는데 어찌 특권만큼이라도 사정이 있으리까? 신의 애매함은 승상께서 통촉하실 뿐 아니라 천지신명이 실로 함께 짐작하는 바이니 신은 실로 마음이 쓰라립니다. 대간이 온갖 말로 논박하는 것은 기어이 신을 죄에 몰아넣어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하자는 것이니 참건대 옥에 나아가 발명하겠습니다. 윤말순의 일은 신이 처음 사헌부의 탄핵을 입고서 곧 비험하려 하였으나 상상께서 옥죄가 편찮으심으로 감히 번독하지 못하였으며 이로부터 본조의 공사 낭청이 와서 내게 직접 고하지 않은 일이면 다만 알았다 하였을 뿐이고 일찍이 가부를 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제 말씀의 일로 말하면 본조 참관 참의와 병조 당상이 함께 의논하여 의망한 것이 없지 신은 실로 참여하지 아니하였는데 이제 대간의 논박이 이처럼 극단에 이른 것은 반드시 소견이 있을 것이오니 청건대 옥에 나아가 발명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경의 아랫바는 이미 다 알았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3건 연산 1년 2월 25일 기묘 세 번째 기사 지평 최부가 아래기를 연탄의 업론에 관한 일은 한 가지 일만 들어 말한 것입니다.
신이 듣자오니 윤탄이 충청감사가 되었을 적에 중 한 사람이 전지와 집이 있으므로 윤탄은 수양자라 칭하고 무릇 수행할 적에도 가는 곳마다 말을 내주어 자기를 수행하게 하며 또 관기까지 내주었으니 그 광항하고 탐비한 일은 낱낱이 들기 어렵습니다. 이 철계는 전일에 10년 동안 근부에 있으면서 관부의 위력으로 남의 첩을 빼앗았으니 소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근부는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고난이 있어 그 소임이 지중한데 어찌 이런 따위의 사람을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윤공의 일로 말하면 예로부터 오늘날까지 수령을 활로 쏘는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 활을 맞게 된 것은 반드시 자취한 과실이 있을 것입니다. 신은 듣자오니 정사에 있어 누차 윤공을 의망하였다 하니 국가가 윤공을 어찌 이와 같이 급급히 써야 합니까? 최인수는 비록 이미 사과를 지낸 바 있어 참직을 제수하였다 하지만 근자의 홍지, 남해 등은 다 선정관으로 비록 대호군을 실지로 행하였지만 단지 사품의 경력을 제수하였고 조는 역시 이미 행호군이요 또 무과까지 합격하였지만 섬정이 되자 대간의 눈방을 받아 계급은 낮추어 주부가 되었으니 무릇 이 세 사람이 만약 임한 실직에 준하여 쓰게 된다면 동반이 삼품직을 제수해야 하지만 다 낮추어 제수하였는데 홀로 인수만은 무슨 현능이 있어 참직을 제수하였습니까? 윤종소는 중의 위로서 본래 현능이 없었으니 만약 평천하였다면 어찌 감히 말하리까? 선임의 중을 죽인 일을 전하께서 신에게 하문하시지만 임금께서 만약 말의 근거를 추궁하신다면 뒤에는 사건을 말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신은 듣자오니 전임이 영안도의 수령으로 있을 적에 그 종을 죽였고 전라도 수사로 있을 적에 그 말을 배웠다 하니 이와 같이 전임 포악한 사람을 어찌 장수로 삼겠습니까? 이제 이조 판사가 정원에 나아가서 발명하 혹은 비험하여 자기 마음대로 계달하고 있으니 조정이 홀로 서서 진신을 업신여김이 이보다 심한 것은 없습니다. 신은 옛일로 미뤄보건대 비록 대신일지라도 만약 불법적인 처사가 있으면 헌부가 바로 물었는데 이제 저기하신 처음을 당하여 대신을 존경하는 때에 함부로 국문할 수 없으므로 계달한 뒤에 국문하려는 것입니다. 대간이 전하의 눈과 귀와 같은 벼슬로서 정사의 실체가 사람 숨의 잘못을 만약 아리지 않는다면 누가 감히 말하리까? 구문할 것을 정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윤탄의 일은 무사람이 모두 아는 것이냐? 그 중은 아직도 있느냐? 그 중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겠다. 이 철견의 일은 사사의 첩이 아니고 곧 코머리인데 어찌 이 때문에 경솔이 대신을 갈아낼 수 있느냐? 우윤공은 대행 왕조에서 이미 복사했는데 이제 어찌 경솔이 고치겠느냐? 전님이 종과 말을 죽였다니 과연 이런 일이 있었느냐? 대간 중에 누가 말의 근거를 묻는 것을 그러다 하였느냐? 한결같이 대간의 말만 따라서 경솔이 교체만 한다면 교체를 당하는 자는 너무도 애매하지 않겠느냐? 국가의 사체에도 어떻게 되겠느냐? 윤종손, 최인수에 있어서는 나로서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니 원상에게 수의하라. 윤말손에 대해서는 고치겠다. 무릇 이조의 의망에 있어서는 판사가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닌데 어찌 구문할 수 있느냐 하며 최부가 도하려기를. 윤탄의 일에 대하여 만약 말의 근거를 물으신다면 뒤에는 사건을 말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 중에 말과 관계를 내준 것은 온 도 내 사람이면 누가 모르리까? 그 중의 생사를 알 수 없습니다. 그 중의 생사는 알 수 없습니다. 윤탄 이 철견은 만약 그 영령에 따라 등용하였다면 신이 어찌 굳이 논쟁하리까? 근부에는 합당하지 아니하므로 아랜 것입니다. 윤공에게 만약 영이나 주부를 제수했다면 옳거니와 사인은 곧 사건을 처결하는 직이요 서경하는 벼슬이오니 결코 제수해서는 안 됩니다. 전임이 종을 죽이고 말을 벤 사실은 무사람이 모두 아는 바입니다. 어찌 실상이 없는 말을 들어 아뢰겠습니까? 이와 같이 억세고 사나운 무리는 남의 부장이 된다면 오히려 옳거니와 만일에 주수가 된다면 병조를 반드시 살해할 것입니다. 하니 장교하기를. 윤탄이 엄난한 짓을 멋대로 한 것과 중놈에게 관극일을 내준 것은 그도의 이문하여 물어보라. 과연 이런 일이 있었다면 건부의 직을 갈기가 무엇이 어려우랴. 이 철결은 어찌 건부의 위험으로 남의 첩을 빼앗겠느냐. 또 이미 사유를 거쳤으니 연호할 수 없다. 전임이 종놈을 죽이고 말을 벤 사실에 있어서도 장차 물어서 처리하겠다 하였다.